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미국 대선에서 이렇게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난무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하는 가운데 극히 일부의 예측가들만 이 공화당 트럼프의 당선을 주장했었죠. 당연히 이제 소수 의견은 무시됐고 미국의 대부분 언론들까지 공화당 트럼프의 패배를 당연시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4년이 지난 2020년 대선은 어떠한가요? 또다시 혼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2016년 대선 때 같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언론사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트럼프의 당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기관들도 제법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대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친 바이든을 천명하고 있는 CNN의 경우는 이 SSRS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선거 5일 전인 28일의 경우 판세를 바이든 52, 트럼프 42%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바이든이 앞서 있다는 거죠. CNN은 이와 함께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전부 다 바이든의 절대 우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입소스 로이터는 바이든 52, 트럼프 42, 10% 바이든이 앞서 있죠.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16일부터 19일까지 퀴니펙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이 10% 앞서 있고요. 또 16일부터 20일까지 입소스 로이터의 여론조사도 바이든이 9% 앞서 있죠. 뉴욕타임스 15일부터 18일까지 9% 앞서 있고요. 또 카이사 패밀리의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바이든이 11%입니다. 그리고 NPR 8일부터 13일까지 조사도 바이든이 11% 정도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NN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이 6개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려 하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바이든 후보가 10% 수준의 격차를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이든의 당선을 당연시할 정도로 예측하는 기관들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기관이 있죠. 538입니다. 이 538이 10월 29일 현재 당선 확률 전망치를 트럼프는 11%, 바이든은 89% 내놨습니다. 이런 예측치는 최근 들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538은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이 538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바이든 당선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들의 평균치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기관이 있죠. 그게 이제 Real Clear Politics, 그래서 RCP라고 그러는데요. 이 RCP도 29일 날 바이든 51.1, 트럼프 43.7로 바이든이 7.4%포인트 앞서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의 시사주간이죠.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96%로 봤습니다. 이건 2주 전 91%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영국의 여론조사 회사 유갑도 28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12%포인트, 또 11%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 대부분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전반적 우세를 주장하는 언론사들이나 기관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입니다. 이 라스무센은 매일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라스무센 결과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라스무센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래팔가 그룹하고 함께
이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라스무센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합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를 28일 날 내놨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1,500명 유권자 대상의 조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바이든 후보 47%를 1%포인트 앞섰다는 겁니다.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 결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여러 기관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RCP, Real Clear Politics라든지 538 등이 미국 전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과연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의 신뢰성 여부가 먼저 도마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죠. garbage in, garbage out인데요. 이런 격언을 미국 대선 결과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조사한 결과인데도 차이가 심지어 20%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들을 모두 합친다 그래가지고 정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는 경향치를 보는 게 옳습니다. 특히 이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치를 비교하면서 최종적인 판정을 하는 것이 거의 사실에 가깝게 예측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라스무센의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라스무센은 화이트 하우스 워치라는 이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스무센의 28일자 라스무센 리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48%, 바이든이 47%로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29일은 물론 또다시 바이든 48, 트럼프 47로 바이든 1%포인트 재역전한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건 추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9월 9일에서 15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선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까지 격차를 벌일 정도로 앞서갔다가 다시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상황일 경우에는 샤이 트럼프와 샤이 바이든의 분포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미국 대선이 전국적 유권자 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 주마다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판세에 따라 당락을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미국 대선의 최종 판세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샤이 트럼프와 샤이 바이든의 분포가 어떠한지 또 이런 것들이 경합주에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합주의 판세가 어떠한지를 보면 상당히 결과치에 근접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소위 쪽집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예측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고문이죠.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 그리고 오하이오 우드 카운티의 공화당 의장입니다. 조나단 아쿠아보스키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치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정치 전문 매체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트럼프가 2020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것도 크게 이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현재 여론조사가 대상자에게 던지는 질문과 표본 설정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 전체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수치는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의 흐름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보도라든지 바이든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마약 문제라든지 성관계 영상 유출 이런 것들은 트럼프한테 상당한 득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바이든에게는 덕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마크리디스 교수는 유권자의 17%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라스무센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샤이 바이든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하려는 성향이 크거나 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이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죠. 트라팔가 그룹의 수석 연구원은 지난 21일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하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부터 9번의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앨런 리트먼 미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27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최초로 재임에 실패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는 게 나의 최종 예측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번에 대선의 최종 판세를 예측하는 최대의 관문은 경합주의 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6개 경합주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역시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같은 날 조사했는데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10몇 % 차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가지고 경합주를 분석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의 약진 추세입니다. 이건 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트라팔가 그룹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도 10월 하순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제가 여기 상당히 이 조사를 신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에서 5개 지역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위스콘신마저 불과 0.4%포인트 차이로 초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0.7에서 0.4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샤이 트럼프까지 합친다 그러면 이미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집계했던 6개 경합주에서의 차이는 3.6%포인트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RCP도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진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29명인데 플로리다주의 경우에 이 RCP가 내세우는 조사 결과를 보니까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전국적인 지지율이 바이든이 물론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을 하거나 한두 개 정도 내준다 할지라도 당선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는 펜실베이니아가 20명이고요. 미시간주 16명, 위스콘신 10명이죠. 이게 이제 세 군데를 묶어서 러스펠트입니다. 이게 합치면 46명입니다.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을 했죠. 또 플로리다 29, 노스캐롤라이나 15, 애리조나 11명. 그래서 전부 해서 101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도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득표에서는 지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이기는 세 번째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CBS 방송에서 정치평론을 맡고 있고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요. 레너드 스타인혼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너드 스타인혼 교수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예측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대선도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스타인호은 교수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이 세 개 핵심 경합주 중에서 2개를 잃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승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인호은 교수는 이 바이든 후보의 강점은 이번 선거에 제3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단합할 수 있다는 점, 또 코로나19로 공화당이 등을 돌린 고령층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된 청년의 지지라 그러면서 다만 큰 표차로 승리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공방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당히 주목해서 보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인데요. 미국 경제입니다. 27일 날 미국 시간인데요. 이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3.1%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환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이 수치는 분기 성장률로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7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고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 32%보다도 1.1%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지난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1.4%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충격적인 V자 반등이죠. 이건 지난 7일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년 전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 정권 때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56%나 된다고 발표한 결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거의 마지막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다는 거죠. 당시 갤럽의 또 다른 조사인데요. 경제 분야 직무 만족도 2020년 9월 조사인데 역시 54%가 만족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 오바마 정권 45%보다 무려 9%포인트나 더 높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당시 전 부시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45%였거든요. 선거에서 과거 정권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이 평가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편 10월 29일 라스무슨의 트럼프 대통령 진보 만족도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고치입니다. 자,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최종 판세 분석, 우리 Y타임스의 최종 판세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봤을 때 미국 내의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이 바이든 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아직 남은 기간들이 있습니다만 막판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바이든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너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유세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언택트 유세만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4,000km, 5,000km 거리를 강행군하면서 건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세장은 열기로 넘쳐납니다. 그런 모든 장면이 미국 전역의 TV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죠. 현대선거는 이미지전입니다. 아무리 TV 앵커가 바이든의 유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CNN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요, 소리를 듣기 전에 TV 화면만 언뜻 보면 이미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맨날 보여지는 것이 자신의 집이나 실내, 그리고 유세를 하더라도 자동차 몇 대 덩그러니 있는 드라이브인 유세만 합니다. 그런 모습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유세하고는 너무나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런 바이든의 소극적 선거전이 이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이든 일가의 스캔들도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많은 후유증들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의 이목이 지금 미국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가 선거 후에 결과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